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10년 전 무상급식 도입 초창기만 해도 서울시장직을 걸 만큼 찬반이 뜨거운 논란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당시 무상급식 논란 속에 선출됐던 서울시장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꼭 50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오늘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2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서울 확진자가 하루 평균 144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10년 만에 서울 초중고교 전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확대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중랑구가 코로나 감염병 보장을 담은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달 26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됐는데 첫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예방접종 얘기 먼저 해보죠. 어떤 순서대로 진행됩니까?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예방접종 2월에서 3월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첫 예방접종은 이번 달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27만 2천여 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2차 접종은 4월에서 5월 사이로 계획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인 35만 4천여 명과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 검사 등을 맡고 있는 1차 대응요원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차 접종은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대로 중앙과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접종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400명대로 늘었는데 자세한 발생 현황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부터 이틀 연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4,325명입니다. 어제보다 457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534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61명 더 늘어난 26,48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59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이 104명,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이 87명,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이 64명,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이 34명, 강동구 사우나 관련이 26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22시까지 문을 열고 그동안 감축 운영됐던 서울시 대중교통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오늘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21시 운영 제한 업종은 22시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행했던 서울시 대중교통 감축 운행도 조정돼 21시 이후 최대 30% 감축했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22시부터 최대 20% 감축으로 완화됐습니다. 야간 시간대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차량 운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는 일평균 143.7명으로 2주 전 일평균 14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우나와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42명이 집단 감염돼 가장 많았고 병원 등 의료기관 관련이 8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확진된 첫 사례로 현재 격리보호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핵심 공약인 주거안정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선거 상황 짚어봅니다. 자, 지역배 기자 어서 오시죠.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첫 TV토론회를 가졌죠.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관한 국민 면접과 청년 정책 간담회로 토론을 펼친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100분 토론에선 출마의 변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펼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 두 후보의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박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을 앞세운 민생 안정과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우 후보는 경전철 조기 개통과 지하철 지상구간 개발을 화두로 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후보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방식은 서로 조금 다르지만 우 후보는 뉴욕 맨하튼이나 싱가포르를 예를 들며 공공용지나 강변도로 철길을 활용하면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고, 박 후보는 국공유지나 시유지 30년 이상 된 임대 아파트를 개발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 원에 3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주택 공급 방식에 먼저 포문을 연 건 우 후보입니다. 박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한 건지,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부동산 폭등도 우려된다며 강북 재개발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강남 개발은 하나의 예를 든 것으로 21분 컴팩트 도시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을 먼저 개발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네, 이 방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우상호 후보는 공격하고 박영선 후보가 방어하는 구도 같은데, 자, 박영선 후보의 그 콤팩트 도시 서울 공약에도 공세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 후보의 공약은 그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교육과 여가 등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21개 그린 다핵 구조로 재편하는 구상입니다. 예. 이에 우 후보는 현재 강남의 직장의 30%, 종로 등의 20%가 있는데 실현이 가능한 정책인지 반문하며 대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박 후보는 21분은 생활권 개념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회사를 이전, 분산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라고 답했습니다. 우 후보의 공세는 계속됐는데요. 박 후보가 한 건물에 공공기관 입주와 주거 공간, 도시 농업까지 가능한 수직 정원 도시를 공약했는데 21개 다핵 도시에 큰 돈을 들여 모두 만드는 건 혈세 낭비이자 자칫 흉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에 박 후보는 우 후보가 강변도로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한 건 서울의 조망권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라 그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예, 상대의 가장 핵심 공약을 서로 공격하는 격이군요. 자, 이 서울시장 선거 전략도 밝혔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는 그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박영선 출마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19 종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 친서민, 진보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도 외연을 통해
민주와 진보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연대 구성 전략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TV 토론회도 시작되는데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야권 3지대 단일화권도 얘기해 볼 텐데 어제 취소됐던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토론회가 다시 성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양측 실무진들이 4차 협상을 진행했고요. 오는 18일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토론은 전체 80분간 진행됩니다.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질문이 이어지고 주도권 토론이죠. 자기가 주도할 분야 각각 2개씩 총 4개의 질문을 선정해 사전에 알려주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정치와 정책 분야에 대해선 자유 토론을 하고 마무리됩니다. 예. 앞서 안철수, 금태섭 양 후보 측은 어제 1차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선관위 해석과 주간 방송사 선정, 토론 방식에 이견이 생기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양측 실무 협상단은 1차 토론회가 전격적으로 합의된 만큼 2차 토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관위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예정대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맞수 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붙고 2부에서는 조은희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펼칩니다. 이어 19일과 23일 2차례 더 맞수 토론이 열립니다. 오는 26일에는 후보 4명이 다 함께 참여하는 비전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의 토론회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11년)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됐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011년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등학교로 전면 시행되는 겁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물론 각종 특수학교 모두 포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7,27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지원합니다. 급식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898원이며 고등학교는 5,865원입니다. 전체 학교의 75%는 서울시가 설립한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친환경 유통센터는 현재 9곳의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생산된 식재료는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뒤 매일 새벽 각 학교로 배송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육도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무상교육 대상이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복과 체육복,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도 입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자치구가 보험료를 내고 구민이 보장을 받는 구민안전보험. 각종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죠. 중랑구가 최근 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보장도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구유 입장에서 어떤 안정적인 장치를 해줘야 되겠다. 보장 항목은 총 10가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해 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가 포함됐고 의사상자 보상금과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익사사고 사망과 청소년 유괴, 미아찾기 지원금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습니다. 자연재해나 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전보험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고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에 주소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40만 명이 대상으로 보험료 4,700여만 원은 중랑구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해마다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늘면서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종로구가 명륜동 일대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뒤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문 미러 시트까지 종로구 명륜동 일대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대학교가 가까이 있어 이전부터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종로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마을로 조성한 겁니다. 네, 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활용하고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 주변은 멀리서 알아보기 쉽도록 노랗게 칠했습니다. 눈에 잘 띄면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다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 상황실을 거쳐 관할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은 빠른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두운 골목에는 조명을 설치하고 주차장 셔터를 밝게 도색하는 등 구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130여 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입니다. 이렇게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일단 여성 1인 가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도 개선이 돼서 환경이 밝아져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명륜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처음 종로구 예산만으로 조성된 1호 안심마을 명륜동. 구는 안심기가 스카우트나 여성 안심 지킴이 집 등 관련 여성 안심 사업과 연계해 보다 안전한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여성 안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도 있습니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설치된 무선 비상벨인데요. 비상 상황 시 벨을 누르면 112 센터와 자치단체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러 가보니 비상벨은 먹통이었고 서울시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연 씨. 밤늦게까지 나 홀로 가게를 지키다 보니 불청객, 취객에 대한 불안감은 늘 따라옵니다. 전에 한번 밤늦게 어떤 아저씨 분께서 술에 취해서 오셨었는데 막 나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막 미안하다, 너네한테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두려웠었는데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나홀로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 1인 점포에 지원되는 안심점포 비상벨. 비상벨을 누르면 신호가 서울시 비상벨 서버로 넘어가고 곧이어 112 센터와 지자체 관제센터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자는 최종적으로 비상벨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작동은 잘 될까? 버튼을 눌러보니 응답은커녕 불빛이 들어와야 할 경광등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된 인근 다른 점포도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먹통.
1시간 동안 확인된 곳만 4곳에 이릅니다. 점포주는 당혹감을 넘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니 한 번 되게 취객이 되게 심하게 막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땐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약간 생명의 위협같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눌렀는데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서야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당일 2시간 정도 특정 점포의 정보를 최신하는 과정에서 미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체 설치 점포가 미작동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후 2시부터 먹통이 됐던 비상벨은 오후 4시쯤 돼서야 정상 작동됐습니다. 서울시는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만큼 통신장애 시 전체 설치 점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버에서 그 최신 정보가 있으면 단말기에서 다 최신 정보를 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점포가 잠깐 안 될 수도 있었나 봐요. 저희가 이제 감시센터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거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죠. 안심점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는 모두 223곳. 비상벨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서버 안정화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불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좀 당황했네요. 진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안 나와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 등 2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대상이며 예산과 회계 처리, 민원 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며 조합 한 곳당 열흘간 점검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77억 5천만 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고 이를 잡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후보들의 토론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